사람들과의 사귐이 이러하듯이 책과 같은 자료에 대해서도 애독의 정도가 다릅니다. 책과의 사귐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인으로서의 책입니다. 여기서 연인이나 독점적이며 배타적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을 지칭합니다. 늘 내 옆에 가까이 있으면서 깊이 있는 대화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대상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내 평생의 동반자가 되는 책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과 달리 하는 것은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친구로서의 책입니다. 친구로서의 책은 더 자주 만날 수 있으며 생각과 토론의 상대자가 될 수 있는 책입니다. 첫 번째 책이 내 인생의 밑그림을 그려주는 책이라면 두 번째 책은 내 인생의 배경이 되면서 소재가 될 수 있는 책입니다. 고전이라든지 자신의 연구 분야에서 중요한 책이 해당됩니다. 세 번째는 그저 알고 지내는 책입니다. 세상에 많은 책들은 나왔다가 사라지고 사라졌다가 다시 등장합니다. 이런 책들을 일편성이 발라서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책들과 전혀 만남을 갖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을 빈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책은 연인으로의 책, 친구로서의 책, 그저 알고 지내는 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애독의 정도는 다르겠지만 우리의 삶에서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항상 책을 곁에줘야 한다는 점은 정리합니다. 책은 좋은 우정처럼 우리의 생존의 가치를 보여주는 사귐이 될 것입니다. 이 자연에서 배웁니다. 우리는 글로 된 자료들뿐만 아니라 평소에 일상생활이라는 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이런 자료는 그리 없는 책입니다. 자료라고 말할 때 우리는 책 속에 담긴 것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앞에서 펼쳐진 일상생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상봉과 인생의 자료를 추출하는 것은 살아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주변에 멀리 있는 일상 자료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자료를 볼 줄 아는 안목을 키워야 합니다. 지성이 이 성장함에 있어 관찰은 매우 중요합니다. 관찰이란 보고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찰은 오감을 통해서 정보와 자료를 습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을 통해 여러 가지 감각 자료를 받아들입니다. 감각 기관을 통해 들어온 감각 자료는 이후 서로 연결하는 작용이 일어납니다. 관찰의 내용들을 서로 연결시키며 관계를 맺는 정신작용을 오송이라고 합니다. 인과관계의 연결, 병렬관계의 연결과 같은 연결이 오송작용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성이나 관계자를 연결해서 본성의 원리를 이끌어내는 정신작용입니다. 그러므로 사고와 정신의 기식 등을 원한다면 관찰의 방향을 확장하고 심화시켜야 합니다. 사람의 정신과 이성은 관찰을 먹혀서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척의 첫 스프름은 관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대단하고 신비한 지식이 모자라서 우리가 일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세계를 올바로 포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앙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관찰해야 할 것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그 습관 자연과 환경을 잘 관찰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사람들을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로 자신을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에 대한 연구는 언제든지 중요합니다. 넷째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와 역사에 대해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속한 자연과 환경을 관찰하는 데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식물이나 동물이나 무생물이나 모든 것을 관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관찰의 대상이 무엇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프스산도 중요하지만 설악산이나
뒷동산도 중요합니다. 산에서부터 벌레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좋은 관찰 대상입니다. 자연의 대상자들을 잘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많은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전체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하면 모래 한 알갱이 속에서 세계를 볼 수 있고 한승인 백합 속에서도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블레이크의 시를 읽어보면 그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청정함의 조깅. 모래 한 알갱이에서 세계를 보면 한 폭의 야성에서 천국을 보내. 무한히 한 손바닥에 움켜쥐고 영원히 한 시간 안에 펼쳐지네. 지성의 성장을 원한다면 사진 희석한 환경을 눈여겨보고 보고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동굴에 갇혀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저것 두루 다니는 사람입니다. 곳곳을 다니는 가운데 무엇이 문제인지 진단하고 해답이 어디에 있는지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속한 측은 정확히 모든 과수 관찰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같은 분야인지 상관없습니다. 한중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본에 대한 중에서 크기다 상관되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안경부터 다시 있었다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관찰이야말로 우리에게 허락된 탁월한 무기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든 관찰이 1번이면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건네기 전에 충분히 상황을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히 관찰한 후에 말을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원래는 단정 아니면 적응은 무한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자습할 수 없습니다. 그럴 만한 시간적 경제적 여유도 없습니다. 자신이 맡겨진 분야에서 제 분야에 대해 잘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근본적으로 잔슨의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완벽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찰을 해야 할까요? 바로 구체적인 관찰을 해야 합니다. 추상적으로 보고 듣는 것은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추상적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추상적으로 시도하는 것들은 시간과 횟수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추상적으로 듣게 되면 한 번 들으나 10번 들으나 100번을 들으나 큰 차이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모든 일들은 시간과 횟수에 따라 변화가 초래됩니다. 하지만 추상적으로 접근할 경우 횟수가 비전에는 놀라운 차이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시간과 횟수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막내 아이를 통해서 얻은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닐 때의 일입니다. 첫째 아이가 방에서 둘째 아이와 다투었습니다. 저는 싸우지 말라고 말리면서도 첫째를 마루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첫째가 셋째 아이와 또 다투게 되었습니다. 세 아이를 모두 짓밟고 전부 손을 들게 했습니다. 정오 후에 팔이 아플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누워서 손을 들어. 저는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싸우니? 제발 좀 싸우지 좀 말자. 왜 그렇게 서로한테 신경질을 내니? 신경질 좀 다 갖다 버려. 그랬더니 셋째 아이가 갑자기 손으로 가슴을 건드리며 가슴에 있는 것들을 다 갖다 버리는 신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첫째 둘째는 아빠가 화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어서 계속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짜증도 내지 마라. 짜증도 다 갖다 버려. 그랬더니 막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아까 신경질을 버릴 때 신경질이랑 짜증은 같이 붙어 있었는데요. 아이들은 매우 놀라운 학습 속도를 보입니다.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서도 엄청난 속도로 언어를 습득합니다.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어린 아이들은 구체적으로 듣고 보고 살고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이들 둘째도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자기한테 자신증도 속단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을 속단하자면 또 뭐 이거 정부가 되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문제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반면 망대에 갖다 버리라는 말을 듣고 진짜 갖다 버리는 신앙을 했습니다. 추상적으로 들으며 속단은 척자, 줄자, 서자, 줄자와 비교해 구체적으로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배움을 위해 우리 아이들의 자세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아이들처럼 구체적으로 보고 들으면 우리는 매번의 접촉과 만남 사이에 펼쳐지는 새로운 경험을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읽습니다. 문자하기 이전의 일상적인 자료 중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두 번째 자료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배우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이 중요하지만 책은 이미 2차적인 자료입니다. 책에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좋다고 인정된 내용을 문자화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에 비하면 사람들과의 일상적인 만남 속에서 펼쳐지는 정보는 책보다 더 생생한 자료입니다. 이거는 사람들과의 잘 보내라고 해야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걸 다 쓰고 하는 순간까 연습해 좋습니다. 이쪽 가까이 있으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부터 잡히는 책을 배웁니다. 저는 그냥 그것까지 배우는 것은 배우는 습관은 또한 경력에 적입니다. 공부를 한다는 것은 질문 던지라는 것이 이는 아는 것이 없으면 질문할 것도 없다는 말도 같은 의미입니다. 학문을 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고정적 접촉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의 식을 갖는 것입니다. 학교에서